이 사연은 서울의 한 대기업 회장과 그의 딸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조재원 회장은 40층 높이의 빌딩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가 30년 동안 일궈낸 성공의 증거였죠.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도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회 참석하시고 4시에는 해외 투자 파트너들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조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회장님 혹시... 김 과장이 말을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경제주간지에서 연락이 왔는데 30년 전 따님 실종 사건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조재원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였거든요. 거절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쉬었습니다. 그런 기사 안 써도 됩니다. 김 과장이 물러나고 난 후 조재원은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 자리한 작은 빨간 상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상자를 꺼내 열었죠. 안에는 작은 반지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용으로 만들어진 그 목걸이는 여전히 새 것처럼 반짝거렸어요. 지연아. 그는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때는 모든 게 달랐어요. 조재원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였고 5살 지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매주 일요일마다 지연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빠, 놀이공원 가자. 지연이가 작은 손으로 그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졸랐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롯데월드였습니다. 지연이는 회전 목마를 타고 싶어 했고 조재원은 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지연이 예쁘죠? 그는 지연이 목에 반지 모양 목걸이를 걸어주며 웃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지연이만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랍니다. 지연이는 거울을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아빠, 정말 예뻐요. 평생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조재원이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 사이 지연이는 사라져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어디선가 아빠 하며 뛰어나올 거라 믿었죠.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지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그는 놀이공원 전체를 뛰어다니며 딸을 찾았어요. 목이 쉴 때까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견까지 동원되었지만 지연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조재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조재원은 딸을 찾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조재원은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를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죠. 밤낮 없이 일했고 그 결과 작은 회사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 한편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회장님, 점심 드시러 가시겠습니까? 김 과장의 목소리에 조재원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먹겠습니다. 조재원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임원 전용 식당 대신 일반 직원들과 함께하는 식당을 선택한 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혼자 있기 싫어서였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조재원은 가벼운 미소로 화답하며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새로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혜나였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수수한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말수가 적어 보였고 어딘지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예나가 조재원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갈 때였어요.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반지 모양의 그 목걸이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조재원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목걸이는 분명히 지연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저기요. 조재원이 예나를 불렀어요. 예나는 깜짝 놀라며 그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걸이가 참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조재원의 목소리는 의도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예나는 당황한 듯 목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오래된 것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된 것이라면 언제부터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냥 어릴 때부터요. 예나는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이 있어서.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조재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음식은 전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목걸이 생각뿐이었거든요. 조재원은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예나의 목걸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6시 알람과 함께 벌떡 일어났어요. 김 과장. 조재원이 출근하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식당에 새로 들어온 직원. 김혜나 씨에 대해 알아보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은 다소 당황했지만 곧바로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한편 예나는 원룸에서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회장의 질문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만져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대체 뭘까? 예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이미 목에 걸고 있던 것이라 정확한 출처를 모르고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하고 있던 거야라고만 말씀하셨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예나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예나야, 어제 회장님이 너한테 뭘 물어봤대? 그 같은 팀 박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냥 목걸이가 예쁘다고 하셨어요. 에이, 그게 다야? 회장님이 평소에 그런 걸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닌데. 박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나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또다시 조재원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은 그는 예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나 씨. 조재원이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예나는 마지못해 다가갔어요. 어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 목걸이 정말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나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어디서 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조재원의 눈이 번뜩였어요. 언제부터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주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예나는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미안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조재원은 서둘러 말을 돌렸어요. 수고하세요. 예나가 자리를 떠난 후 조재원은 김 과장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김혜나 31세, 미혼. 성북구 소재 소망고아원 출신. 정확한 출생 기록 없음. 약 30년 전 고아원에 입소. 조재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이라니. 지연이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날 오후 조재원은 사설 탐정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전 지연이를 찾을 때 도움을 받았던 탐정이었어요. 이 탐정님, 저 조재원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시죠? 혹시 딸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조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녁 조재원은 이민호 탐정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조재원은 예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민호가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30년 전 소망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라. 혹시 그 목걸이 사진 있으세요? 조재원은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예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목걸이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이거 정말 특이한 디자인이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이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소망고아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김혜나 씨는 정확히 30년 전 롯데월드 근처에서 발견되어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예요. 당시 나이 추정 5세, 기억상실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재원은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롯데월드 근처. 지연이가 사라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목걸이 제작업체도 찾았습니다. 30년 전 명동의 작은 보석상에서 주문 제작된 것 같아요. 당시 주문서에 지연에게 아빠가라는 각인을 새겨달라고 되어 있더군요. 조재원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을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조재원은 예나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갑자기 당신은 내 딸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며칠 후 조재원은 예나가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회장님. 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나 씨. 퇴근하시는군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예나는 당황했어요. 회장이 평사원인 자신에게 커피를 제안하다니.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근처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조재원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예나는 긴장한 나머지 커피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나 씨는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세요? 조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로 없어요. 고아원에서의 기억만 조금. 예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놀이공원에 가본 기억은 없나요? 예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놀이공원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조재원은 예나의 반응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에는 다들 놀이공원에 가잖아요. 저는 예나가 말을 멈췄어요. 사실 가끔씩 꿈에서 회전목마와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느끼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실제 기억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조재원은 더욱 조심스럽게 예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예나는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나는 며칠 동안 회장의 계속되는 관심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나야, 요즘 회장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지 않아? 박 언니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아요. 예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에이, 우연히 어디 있어? 회장님이 평사원한테 그렇게 관심 보이시는 거 처음 봐. 예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인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왜 갑자기 회장이 자신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조재원은 다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나가 먼저 피했어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재원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는 이민호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목걸이에 각인이 있는지 더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소망고아원에서 당시 상황을 더 알아봐 주시고요. 이틀 후 이민호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소망고아원 당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은퇴하셔서 요양원에 계시더군요. 김혜나 씨에 대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롯데월드 정문 근처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시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데려왔다고 하시더군요. 당시 아이는 목에 예쁜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이 유일한 단서였다고 합니다. 조재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래서 그 목걸이는 아이가 너무 붙들고 놓지 않아서 그냥 두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회장님,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처음 몇 달 동안 계속 아빠를 찾으며 울었다는 겁니다. 조재원은 목이 메었어요. 지연이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그리고 목걸이 각인도 확인했습니다. 확대경으로 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지연에게 아빠가라고 새겨져 있더군요. 그날 밤 조재원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아빠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조재원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조재원은 예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나는 그를 피하려고 했어요. 예나 씨, 잠깐만요. 조재원이 간절히 불렀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일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발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예나는 마지못해 멈췄어요. 조재원의 표정이 너무 간절해 보였거든요. 그 목걸이. 조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 아세요? 예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확대경으로 봐보세요. 분명히 뭔가 적혀 있을 거예요. 예나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목걸이에 글씨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왜 그런 걸 아세요? 조재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목걸이. 내가 준 거야. 네. 예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넌 내 딸이야. 지연이야. 조재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예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김혜나예요. 회장님 딸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넌 조지연이야. 내 딸이라고. 조재원이 다가가려 하자 예나는 더욱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나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어요. 저 그냥 갈게요. 예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조재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예나는 원룸에서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대경을 사서 목걸이를 확인해 보니 정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연에게 아빠가라고 말입니다. 이게 뭐지? 예나는 혼란스러웠어요. 회장의 말이 맞다면 자신이 정말 그의 딸이라는 뜻인가요? 예나는 소망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당시를 기억하는 젊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나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제가 고아원에 온 경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내가 왔을 때는 내가 신입교사였는데 경찰이 데려왔다고 했어. 롯데월드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 그때 제가 뭔가 말한 게 있나요? 계속 아빠를 찾는다고 울었어. 그런데 기억을 잃어서 이름이나 주소는 기억 못 하더라고. 그래서 예나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준 거야. 예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조재원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며칠 후 조재원은 예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였거든요. 예나 씨에게 갑작스러운 말로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확신해요. 당신이 제 딸 지연이라는 걸 말입니다. DNA 검사를 해봐요. 그럼 확실해질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예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회장의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예나는 꿈을 꾸었어요. 놀이공원에서 누군가와 함께 회전목마를 타는 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지연아라고 불렀어요. 꿈에서 깨어난 예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나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조재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회장님, DNA 검사해봐요. 정말 궁금해졌어요. 조재원은 그 문자를 보고 기뻤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조재원과 예나는 서울대학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검사실 앞 복도에서 마주 앉은 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님 딸일까요? 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재원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지연이와 닮은 구석이 많이 보였어요. 특히 눈가의 작은 점과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똑같았습니다. 확신해요. 당신 눈가의 점. 지연이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나는 무의식 중에 손으로 눈가를 만졌어요. 이 점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당신이 웃을 때 지연이와 똑같은 표정을 지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조재원 회장님, 김혜나 씨, 들어오세요. 검사는 간단했어요. 구강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정확도는 99.9%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지연이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조재원이 말을 꺼냈어요. 그 아이는 정말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특히 음악을 좋아했죠.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는데 소질이 있더라고요. 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피아노 좋아해요. 고아원에서 조금 배웠거든요. 정말요? 조재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연이는 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어요. 늘 크레파스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그리곤 했죠.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예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조재원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지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지연이 마지막 사진이에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거죠. 예나는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진 속 아이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가 판박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닮았네요. 예나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죠?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뭔가 낯설지 않다고. 며칠이 지나면서 조재원은 예나에게 지연이의 어린 시절 얘기를 계속 들려줬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를 탔던 일, 함께 만들었던 샌드캐슬, 밤에 무서워할 때 불러주던 자장가까지. 지연아, 꿈나라 가자꾸나. 조재원이 흥얼거리자 예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요? 이거 제가 지연이한테 불러주던 자장가인데. 예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 노래가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마치 어릴 때 자주 들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조재원과 예나는 다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재원과 예나는 숨을 멈췄어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두 분은 생물학적 부녀지간이 맞습니다. 조재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지연이구나. 예나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줬어요. 조재원은 예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예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아직 받아들이기가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조재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예나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기쁨의 눈물인지 혼란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생겼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저 집에 가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예나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충분히 시간 가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예나는 원룸에서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에게 아빠가라는 각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내가 정말 조지연이구나. 예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30년 동안 김혜나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조지연이 되라니. 그리고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라니. 쉽지 않았습니다. 조재원도 마찬가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을 찾긴 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아빠로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예나는 소망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예나야, 무슨 일이야?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친아버지를 찾았어요. 정말? 어떻게? 예나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놀라면서도 기뻐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아는데. 그런데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아빠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천천히 하렴. 급할 것 없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예나는 고아원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을 다시 봤어요. 그림 속에는 항상 아빠를 그리워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공원, 아빠의 큰 손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내가 정말 아빠를 그리워했구나. 예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림을 보며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예나는 조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조재원은 아버님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연아, 천천히 알아가면 안 될까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는 어려워서. 물론이야.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 아빠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 예나는 며칠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도 며칠 쉬고 원룸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김혜나에서 조지연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목걸이를 목에서 빼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지연에게 아빠가라는 각인이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지연. 예나는 자신의 본명을 소리내어 불러봤어요. 어색했지만 묘하게 친숙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예나는 조재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조재원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와 카페에서 예나를 기다렸어요. 마음은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예나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예나가 카페에 들어오자 조재원은 일어나서 그녀를 맞았어요. 지연아, 왔구나. 네. 예나는 조재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조재원은 긴장한 채 예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갑자기 아빠가 생겼다는 게,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게. 예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정말 조재원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네. 아버님이 지연이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어렴풋이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자장가. 예나는 조재원이 며칠 전 불러준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지연아, 꿈나라 가자꾸나. 조재원은 감동했어요. 딸이 자신의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다니. 지연아, 혹시 놀이공원 가볼까? 롯데월드 말이야. 조재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예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보고 싶어요. 뭔가 기억이 날 것 같아서요. 다음 주말 두 사람은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회전목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기 봐, 지연아. 내가 제일 좋아하던 회전목마야. 조재원이 가리키자 예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전목마를 바라보고 있으니 갑자기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큰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행복했던 기분. 아빠. 예나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했어? 조재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나는 당황했어요. 방금 자신이 아빠라고 했나요? 지연아, 방금 아빠라고 했지? 조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재원은 예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두 사람은 회전목마에 올랐습니다. 예나는 말 위에 앉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 같았거든요. 기억나? 조재원이 옆에서 물었어요.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예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하자
예나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연아라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 안전하고 행복했던 기분. 아빠. 예나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정말 제 아빠예요? 조재원은 눈물이 났어요. 그래, 아빠야. 내 아빠라고. 회전목마에서 내린 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까. 저도 항상 뭔가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고아원에서도 혼자 살 때도 뭔가 그리운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알겠지? 그게 바로 아빠였어. 예나는 조재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그날 저녁 조재원은 예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집은 생각보다 크고 호화로웠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방도 그대로 두고 있어. 조재원이 2층의 한 방을 열어줬어요. 방 안에는 5살 아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형, 그림책, 작은 피아노. 모든 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존되어 있었어요. 아빠가 혹시 지연이가 돌아올까봐 그대로 두었어. 예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감동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작은 피아노 앞에 앉은 예나는 건반을 가볍게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이 곡,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지연이가 배우던 곡이야. 작은 별이라고. 예나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곡을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멜로디는 정확했어요. 어떻게 기억하지? 예나가 신기해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 손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예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잤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방에서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집에 온 기분이야. 예나는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예나는 5살 지연이가 되어 아빠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재원이 아침을 준비해서 깨워줬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아침 먹자. 네, 아빠. 예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제 아빠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나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말 회장님 딸이래? 어떻게 그런 일이? 대박이다, 진짜. 예나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박 언니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나야, 소문이 사실이야? 네, 사실이에요. 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여기서 일할 거야? 예나도 그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회장의 딸이 식당에서 일하는 게 적절한지. 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재원이 식당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임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조재원이 직원들 앞에 섰어요. 제 딸 지연입니다. 그동안 김혜나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일해왔죠.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예나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연이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예나는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예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예나야, 아니 지연 씨. 박 언니도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냥 예나라고 불러주세요. 전처럼요. 예나가 말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예나는 조재원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좀 어색해졌어요. 다들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갑작스러운 변화니까. 조재원도 이해했어요. 다른 부서로 옮겨줄까? 아니요. 제가 적응해 볼게요. 그냥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조재원은 딸의 의지에 감동했어요. 좋아.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주말에 조재원은 예나와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연아, 옷 좀 사자. 예쁜 옷들 많이 사줄게.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입던 옷들도 충분해요. 안 돼. 아빠가 사주고 싶어. 조재원은 고집했어요. 30년 동안 못해준 거 생각하면.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는 동안 조재원은 연신 미소를 지었어요. 딸과 함께 쇼핑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이 옷 어때? 지연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빠가 고르신 거면 입어볼게요. 예나가 옷을 입고 나오자 조재원은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뻐.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아빠. 예나는 부끄러워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옷을 다 고른 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조재원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고아원에서 힘들었을 텐데.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조재원은 딸의 성숙함에 놀랐어요. 정말 대견해. 어쩜 이렇게 철이 들었지?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때 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조재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잃고 너무 힘들어했어.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됐고 엄마는 다른 나라로 가셨어. 그렇구나. 예나는 아쉬워했어요. 엄마도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연락해 볼게. 다음 주에 조재원은 예나를 이사회에 참관시켰어요. 회사 경영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지연아, 이게 아빠가 하는 일이야. 앞으로 내가 이어받을 수도 있고. 아빠, 저는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너무 큰일 같아서. 괜찮아. 천천히 배워가면 돼. 이사회 중에 한 임원이 예나에게 질문했어요. 지연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예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을 살려서. 조재원은 딸의 대답에 자랑스러웠어요. 성공한 기업인이 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회사에서도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예나는 일기를 썼어요. 고아원에서부터 계속 써온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아빠와 이사회에 갔다. 아빠의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빠처럼 큰 일보다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고 싶다. 고아원 아이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 말이다. 아빠가 이해해 주셔서 고맙다. 며칠 후 예나는 소망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조재원도 함께였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나가 인사했어요. 어머, 예나야. 그리고 이분이 원장님이 조재원을 보며 놀랐어요. 네, 제 아버지예요. 조재원은 깊이 인사했어요. 그동안 제 딸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나가 워낙 착하고 씩씩해서 조재원은 고아원에 큰 금액을 기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나는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행복해했어요. 아빠가 생겼지만 이곳이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터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지연아, 행복해 보여. 조재원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있고, 이곳 아이들도 있고, 모든 게 소중해요. 조재원과 예나가 진짜 부녀 사이라는 소식은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회장님, 30년 만에 딸을 찾으신 심경이 어떠신가요? 딸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조재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예나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회사 출입구에서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아빠, 이런 관심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조금만 참자.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예나의 어머니에게서였어요. 뉴스를 보고 연락한 거였죠. 여보세요, 재원 씨인가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어요. 조재원은 놀랐습니다. 혜진 씨? 정말 혜진 씨야? 네. 뉴스를 봤어요. 지연이를. 정말 지연이를 찾았나요? 그래, 찾았어. 우리 딸을 찾았어.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보고 싶어요. 지연이를 보고 싶어요. 며칠 후 예나의 어머니 박혜진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세 사람은 모두 긴장한 상태였어요. 지연아. 박혜진이 예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우리 지연이 맞아? 예나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예나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세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잃고도 지켜주지 못해서. 박혜진이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많이 힘들었지? 예나는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박혜진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대견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다니. 조재원도 감동했어요. 오랜만에 본 전 아내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이 가슴 뭉클했거든요. 혜진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조재원이 물었어요. 지연이 곁에 있고 싶어요. 그동안 못해준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서. 예나는 두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조재원과 박혜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딸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박혜진이 말했어요. 일단은 지연이가 중요하니까. 다음 주말 세 가족은 함께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30년 전 비극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지연아, 어떤 거 타고 싶어? 박혜진이 물었어요. 회전목마요. 지난번에 아빠와 탔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회전목마에 올랐습니다. 예나는 가운데, 양쪽에 아빠와 엄마가 앉았어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조재원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박혜진도 행복해했어요. 회전목마가 돌면서 예나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양쪽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 마음의 빈자리가 모두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재원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혜진이 직접 지연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이거 지연이가 제일 좋아했던 김치찌개야. 예나는 한 숟가락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요. 정말 기억나는 거야? 네, 정말 익숙한 맛이에요. 박혜진은 기뻤어요. 딸이 자신의 음식을 기억하고 있다니. 식사 후 예나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어린 시절 앨범을 봤어요. 5살까지의 지연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지연이 첫 돌 사진이야. 조재원이 설명했어요. 이건 어린이집 발표회 때 찍은 거고, 예나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신기하게 봤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했구나. 예나가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할 거야. 박혜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예나는 부모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두 분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재원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박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지연이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지? 아니에요. 지연이를 다시 찾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이였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는지. 예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부모님이 다시 합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며칠 후 조재원과 박혜진은 예나와 함께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아, 엄마 아빠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어. 조재원이 말했어요. 정말요? 예나는 너무 기뻤어요. 네, 우리 다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박혜진도 미소 지었어요. 와, 정말 꿈만 같아요. 예나는 두 부모님을 껴안았어요. 조재원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연이를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박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동안의 후회와 그리움이 이제야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예나가 말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조재원이 약속했어요. 그날 밤 예나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엄마 아빠가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 정말 기쁘다.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다. 30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운명인가 보다. 한 달 후 조재원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따뜻한 집이었어요. 예나는 자신만의 방을 가지게 되어 기뻤고 부모님도 새로운 시작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방 꾸미기 도와줄까? 박혜진이 딸의 방에 들어오며 물었어요. 네, 엄마. 같이 해봐요. 두 사람은 함께 커튼을 걸고 책상을 정리하고 화분을 놓으며 방을 꾸몄어요. 예나는 오래된 목걸이를 작은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목걸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네. 박혜진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이 작은 목걸이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이야. 예나는 회사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하지 않고 사회공헌팀으로 부서를 옮겨 고아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지연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동료가 예나의 기획서를 보며 칭찬했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네요.
실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예나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조재원이 중요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아빠? 회사에서 지연 재단을 만들려고 해. 고아원 아이들과 소외계층을 돕는 재단 말이야. 내가 이사장을 맡아주면 어떨까? 예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이사장이요? 그래. 내가 제일 적합한 사람이야. 경험도 있고 마음도 따뜻하고.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괜찮아. 천천히 배워가면 돼.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박혜진도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지연이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예나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수락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망고아원의 새로운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나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연 언니, 아이들이 예나를 보고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지연이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원장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요.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협력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재단 이사장 조지연입니다. 예나가 단상에 올라 인사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소외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재단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재원과 박혜진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 3명은 함께 롯데월드에 갔어요. 이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거든요. 지연아, 행복해? 조재원이 회전목마에서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자. 앞으로도 계속. 박혜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늘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저도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누구인지도 몰랐을 텐데. 회전목마가 돌면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나는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내 일기는 끝이다. 더 이상 외롭고 그리운 마음을 적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엄마와 아빠를 찾았고 우리는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앞으로는 일기 대신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갈 거다. 고아원 아이들도 돕고 재단 일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할 거다. 몇 달 후 조재원 가족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어요. 제목은 작은 목걸이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나는 종종 소망고아원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세요. 아이들은 예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과 희망을 키웠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조재원 가족은 집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예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도 사랑해, 지연아.
조재원과 박혜진이 함께 대답했어요. 작은 목걸이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3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가족.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목에 걸린 그 소중한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해. 이 작은 목걸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다니. 조재원도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 지연이를, 우리 가족을. 박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야. 앞으로는 더 많이 사랑해줄 거야.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지만 조재원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을 향해서 말이죠.